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농사는 하늘 아래 큰 근본이라 하는 말이 있죠. 오늘은 이 말의 참뜻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뜻을 두시고 일생을 농학 연구와 우리 농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원로 농학자이십니다. 조지영 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몇 해 전에 정년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합니다. 예, 재작년에 정년이 돼서 네. 학교를 나오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죠 뭐.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그전 일을 네. 뭐 그런 대로 좀 심심치 않게 계속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대학원 시간이 막 고대 그리고 네. 단국대학 뭐 네. 그런 데 있어서 지금 막 방학입니다만은 좀 나가고. 네. 또 학술원이나 학회 같은 데도 좀 나가서 일을 보고요. 네. 그리고 요새 또 좀 이제 원고를 써내라는 부탁이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쓰고 네. 그렇게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소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단히 바쁘시게 지냅니다.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좀 바쁜 것이 좋아요. 네. 그 농학도 여러 분야로 나뉘어서 이제 전문 분야가 있겠죠. 선생님께서 연구해 오신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예, 제가 한 것은 이제 전작이라고 막 이런 말을 붙이는데요. 네. 이제 보통 들으시면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분야냐 하면은 농작물 중에서 그 사람들이 식량으로 하려고 이제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농작물을 막 일반 작물이니 식용 작물이니 네. 요새는 또 뭐 식량 작물이니 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걸 둘로 나누면은 그게 그 논에서 재배되는 벼 네. 이게 가장 크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밭에서 재배되는 식량 작물 즉 보리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 콩 네. 그리고 고구마, 감자 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전작물 그리죠. 네. 이제 그런 농사를 하는 막 공부하는 분야를 그 이제 전작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밭농사를 주로 연구하셨군요. 그렇지요, 뭐. 네. 네. 근데 우리가 농사 그러면은 얼핏 논농사를 주된 농사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밭농사를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실정을 보면은 확실히 논농사가 뭐 밭농사보다도 그게 이 발전해 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밭농사 하게 된 거는 뭐 그렇게 사실 큰 이 뜻이 없고요. 네. 그 직장을 처음 가진 데가 이제 수원 농사시험장인데 네.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러 가니까 논농사 짓는 쪽에는 저희 선배 한 분이 이미 답작계장이라고 그래서 앉아 있고 너는 이제 전작계장을 해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작이 전문이 된 겁니다. 네. 그게 순전히 환경과 여건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전작 공부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말하자면은 네. 막 그래요. 선생님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셨다면은 선생님 어떻게 전작을 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작이 좀 재미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건 저건 왜냐하면은 전작이라는 게 작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뭔가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일해 보기에는 네. 오히려 알맞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작을 해온 거 뭐 그렇게 후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지금까지 그걸 계속 해오셨겠죠. 그렇게 재미없고 후회스럽고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중도에서 또 딴 걸로 바꾸셨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밭농사는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좀 이제 크게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막 식량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비되는 식량
네. 그게 이제 식량이라면 말을 바꿔서 양곡, 네. 이제 곡물이죠. 네. 그게 농림통계연보 같은 거 보면은 한 1,300만 톤에서 1,400만 톤. 네. 그걸 쫙 이렇게 주먹국으로 몇 섬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억에 가까운 숫자가 돼요. 1억 섬 가까이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비중이 쌀이 한 4활 정도 차지하고 네. 40%. 40%.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전작물이 60%를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쌀 40%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네. 이 밭곡식 60%는 60%의 50% 이상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10% 미만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밭곡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네.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은 그게 참 힘든 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밭곡식에 대해서 뭔가 해보는 것이 참 그 뜻이 있지 않겠느냐. 네. 뭔가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지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지금 저희가 필요한 양곡이 약 그 1억 섬인데 네. 그 중에서 그 4천만 섬 정도는 이 우리가 그 논농사로 쌀을 이제 생산을 해서 자급자족이 되고 네. 그리고 6천만 섬 정도가 이제 그 밭농사에서 네, 나오는 네, 그 네. 곡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0%밖에 우리는 생산을 못한다 이런 아니,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60% 중에 네. 정확히 60% 속에 8%가 우리나라 생산이고 52%가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필요한 양곡의 반은 우리나라에서 되지만 나머지 반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오히려 들어오는 쪽이 하하. 반을 조금 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주로 밀하고 네. 옥수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콩 그게 대부분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 우리나라도 그 밭농사에 대단히 주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간에 그 많은 연구를 하셨을 텐데 선생님 연구하신 그 결과를 좀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제 그 농학이라는 데서 일을 해보면은 네. 결국 일하는 분야가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제 품종 만드는 분야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배 기술 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배 시험들 네.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는 뭐 강의도 물론 합니다만은 네. 그 일을 한다면은 주로 져서 네. 뭐 그런 방면으로 좀 일을 해왔죠. 네. 선생님이 그동안에 남기신 저서라든가 또 그 연구 업적이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은 농학 박사가 되셔서 이렇게 원로 농학자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농학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셨습니까?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농학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하. 왜냐하면은 네. 제 고향에 지금은 그 휴전선 북입니다만은 네. 그 8.15 후에도 그 휴전선 남이 됐는데 네. 황해도 연백에 그 백천 온천이라고 네. 옛날에 그 신혼여행 잘 가는 온천지대가 있는데 네. 거기서 한 10리 떨어진 농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대대로 농사 짓는 그 농가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네. 가정 분위기라든지 성장 분위기라든지 그게 뭐 농이라는 세계에서 자라나서 네. 어렸을 때부터도 뭔가 그런데 좀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심은 있으셨겠지만은요. 이 농학을 전공으로 삼아야겠다 생각하신 것은 언제쯤일까요? 그것은 결국 중학교 졸업하고 전문학교 갈 적에 지금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전신인 수원고등농림학교죠. 네. 막 고농 그리는데 네, 네, 네. 거기에 들어간 것이 결국은 자기 일생이 그 농이라는 우물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된 그 말하자면은 계기가 된 거죠. 네. 선생님 그 당시 젊은이들의 그 꿈이라든가 이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농학을 전공으로 삼겠다 하는 젊은이들은 많이 있었습니까요? 지금 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은 농에 대한 막 가치관이라 그러니까 그게 네. 오히려 그때가 낫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때가 네. 더 나았었습니다. 예, 그 왜냐하면은 네. 우선 농업이라는 비중을 보더라도 그쪽에는 이제 농민이 한 이 70%가 국민의 70%가 농민이고 네. 또 산업 중에서 그래도 비중이 제일 큰 것이 농업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농자천하지 대본하는 것이 그래도 어울리는 시절이죠. 네.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요. 네. 또 졸업하고 취직하는 이런 공리적 면을 보더라도 그래도 이제 수원고농을 나오면은 취직 자리가 괜찮았거든요. 네. 막 금융잡 이사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서 그쪽의 입학생의 수준을 보면은 그때 수원고농이나 뭐 경성법전이나 네.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근데 지금 와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좀 이제 거리가 생기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업의 비중, 뭐 사회의 발전 이런 데 따라서 뭔가 어쩌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저희들이 학교 갈 적에는 그래도 농이라는 것을 꽤 마담 중하게 여기고 네. 또 그런 대로 자기 그 진로를 택한다는 것이 뭐 좀 보람 있고 떳떳하고 그런 걸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냥 수원 고농에 가셔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누가 권고하신 분이 계십니까? 수원고에 간 것도 막 이렇게 딱 떨어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우선 집의 형편을 말하면은 집의 아버지가 뭐 농사 짓는 분이죠. 또 네. 농밖에 모르는 분이죠. 저는 또 이제 장남이고. 네. 근데 이제 그 양반은 그때 한국 사람이면 학교 좀 다니서 취직해봐야 이런 생각이 넘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너는 언젠가는 가업을 맡아라. 네. 그리고 연백이라는 데가 땅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꽤 많고. 네. 암암리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네. 또 그때 사실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도 이제 소설 같은 거 좀 많이 읽고 이제 보면 우습습니다만은 문과 같은 데 좀 가시면은 동경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때 문과 하면은 참 이게 생활하기가 어렵고 네. 또 자칫 잘못하면 사상적으로 잘못되면은 이제 고생을 한다 그래서 많이 기피를 했죠. 네. 그 마음은 멎지 못하고 네. 그리고 농이라는 게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상당히 뭐 인기도 있고 네. 떳떳하고 네. 뭐 이런 심정이어서 그래 그냥 수원고농을 그 갔습니다. 고농을 마치신 다음에는 대학은 어디에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예, 대학은 일본의 저 구주 대학 농학부인데요. 네. 그때 조금 말씀을 네. 드려야겠네요. 고농을 그만둘까 말까 할 적에 고민이 사실 많았어요. 뭐냐면은 뭐 흙이라든지 상록수 읽고 보면은 뭔가 나도 그 농촌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명감 같은 거 이런 거 생기거든요. 네. 그게 고민을 했어요. 네. 그때 그 우리 농학과 한국인 선생님이신 지영린 선생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상의 말씀드렸더니 네. 대학에 가라 그러셔요. 네. 농촌에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지만은 대학은 지금 아니면 못 가는 거고 네. 또 농촌에 가더라도 대학에서 더 공부하고 가도 되지 않냐. 네. 그래 용기를 얻어서 대학을 갔죠. 그리고 네. 이제 그쪽에는 대학에서는 결국 어떤 공부를 할까 하는 호기심도 있고 네. 또 뭐 이제 강모 같은 거 좀 써본다는 것이 그때 이제 동경도 되고 그 이제 구주를 대학생들이 대학을 한번 쓰던 그 가봤습니다. 사강모라는 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흔히들 그 당시에 공부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그 배고픈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배고파 하시면서 공부하시진 않으셨는가요? 아유 많이 했죠. 네. 그때는 뭐 정말 이게 우리는 자꾸 궁원 얘기만 나오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네. 뭐 8.15 될 때까지 사실 아주 궁원 시기를 네, 지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숙해도 덜 배고프죠. 네. 근데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게 추한 얘기지만은 여기 포장마차라고 그러는데 일본서는 그걸 야다이라고 그러죠. 포장마차 같은 거. 네. 거기서 튀김 하나 이렇게 사 먹으려고 긴 줄을 쓰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맥주홀 같은 데도 맥주 그 큰 뭐 조끼라 그러는데 네.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큰 컵이죠. 네. 거기에다 이제 안주 한 잔 먹으려고 늘어서는데 네. 그때 지금 안 잊어버리는 걸
그 줄을 서니까 어떤 중년분인데 자기 아들을 이제 어깨에다 얹고 네. 그러고서 줄을 서 있어요. 네. 그 재미있다 하고 보니까 자기 차례가 오니까 맥주는 자기가 마시고 네. 그 안주는 자기 아들을 먹이대요. 참 그런 데서 뭔가 그 부정 같은 걸 느낀 거 네. 이런 게 지금도 그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아마 대단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평생을 안 잊어버리셨으니까요. 아유, 네. 네. 그 정이라는 거에 네. 그 어떤 사람이 네. 그 상당히 독설가인데 네. 자기 아버지 추억을 썼는데 자기 아버지 추억이래야 괜히 기분 나쁜 것만 많은데 네. 자기 손 끌고 그래도 뭐 자기 뭐 맛있는 음식 사 먹으러 다닐지 그쪽에가 제일 아버지 같더라 뭐 이런 것을 기억이 있는데요. 네. 예, 늙어가면서 네. 좀 반성해야겠다 하는 거를 그런데 느끼곤 합니다. 네. 맥주는 아버지가 마시고 그리고 등에 업고 있는 아들에게는 그 안주를 예. 먹였다. 참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업을 마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셨습니까? 무사히 학업은 끝마치셨습니까? 왜요? 네. 전쟁이 심화가 그리는데 이제 일본 네. 학생들은 전부 전장에 나갔는데 그때 한국 학생은 안 나갔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모자라니까 한국 학생도 전장에 나가라. 네. 이게 학병제도라고. 네. 이렇게 학도지 연병, 네. 학병 그리죠. 네. 근데 저는 생각 끝에 그거를 거부를 했죠. 안 나가겠다. 네, 거부를 하니까 그 졸업 임시에 결국은 거부한 한국 학생은 징용을 해가지고서 공장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네. 우리도 그때 징용을 당해가지고서 그 지금 황해도 사리원 근처에 있는 마동이라는데 그 아사노 시멘트 회사라는데 가가지고서 벽돌찜 뭐 1년 이상 날르고 그런 고초를 좀 겪었죠. 그러면은 그 해방은 어디에서 맞이하셨습니까? 해방은 거기서 얘기를 맞았죠. 네. 그러니까 해방되니까 네. 자동적으로 풀려서 네. 집이 오고. 아하. 근-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예, 그 네. 공장 생활 쪽에 네. 그 참 힘들었어요. 힘들겠죠. 5시에 일어나서 그럼요. 그 네. 밤낮 그 먼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벽돌 찌면은 강제 노동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이 잔등에 그 새끼 피자국이 쫙 납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래도 그 후에도 뭔가 그 역경이 생길 적에 내가 그래도 그때 뭐 이런 그 도움도 됐다고 봐요. 네. 그럼 그다음에 또 인정인데요. 네. 이 거기도 배가 고프죠. 그렇겠죠. 그러면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공장에서 그 노동 생활을 하는 분이 어깨를 툭 쳐요. 네. 자기 집이 여기인데 저녁에 오시라고. 네. 그러면 음식을 대접해 주거든요. 네.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지요. 네. 그럼 하고 뭐 황해도 봉사에 참 인심이 좋다고 그러는데 과수원 같은 데 가도 거의 돈 안 받고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아하. 그 뒤에 그 뭐 인심이라는 게 사실 풍족한 사람뿐이 아니고 네. 여기 그 밑바닥이라면 실릴지 몰라도 네. 그런 분들도 참 따뜻한 인정이 있다. 그런 거 사실 거기서 느꼈습니다. 네. 처음 사회생활은 어디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예, 사회생활은 광복 후에 하셨겠죠. 그렇죠. 네. 8.15 해방 후에 저걸 했는데요. 역시 배운 게 농이고 네. 공부를 좀 하고 싶고. 네. 근데 길이 두 가지 있었어요. 네. 수원농대 그 모교에서도 오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이 없을 시대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수원 고농이 수원 농대가 그렇죠.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네. 농과대학이 네. 됐죠. 네. 네. 그리고 시험장도 있는데 네. 그때 학교는 뭐 학생 나이나 내 나이나 비등하다. 뭐 그래서 좀 사양을 하고 네. 그 시험장에 그 전에 은사이시던 그 계흥상 선생님이 장장으로 계시고 네. 또 잘 아시는 박승만 선생님이라고 뭐 지금도 잘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종회부장으로 계시고 네. 여기 일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일로로 오겠다고. 네. 또 연구해 보는 게 재미가 있을 것 네. 같고. 거기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답작계장은 정해 있으니 전작계장으로 오너라. 그래서 반농사를 시작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주로 거기서는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셔서? 이 시험장이라는 데가 결국 두 가지가 됩니다. 네. 이 새 품종을 만들어내오는 거. 품종의 네, 개발입니까? 품종의 개량이죠. 네. 개량이라고. 네, 합니다. 그게 네. 큰 분야의 하나고 네. 또 하나는 농사법의 그 개선에 대한
막 재료가 될 시험들, 네. 막 재배법 시험, 네. 막 이런 말로다가 네. 표현을 한 네, 네. 그런 두 가지 분야를 다 해야지 되고 또 다 해왔습니다. 네.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요? 근데 성과라 그러면 거의 뭐 품종 같은 것이 조금 그게 이제 말씀드리기가 쉬운데요. 그저 이제 보리의 두어 품종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 부흥이니 7번이 또 미래 두어 품종 장광이니 영광이니 그리고 고구마에도 이 천미니 유시미니 두어 품종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그래도 자기가 농사 짓는 분들한테 좀 기여했다고 자부를 해요. 네. 근데 그 이런 이야기를 딴 데서도 묻는데 그럼 그 지금 그 품종 재배합니까? 그러면 그게 부끄럽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 품종이라는 건 그 수명이 있습니다. 네. 그게 나와도 또 다른 좋은 게 나오면 안 심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또 더 좋은 품종들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점에 비춰서는 강의 시간에 학생들 보고도 그런 얘기 해본 일이 있어요. 이 품종을 만들면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그게 옛날에는 10년, 지금 뭐 3, 4년으로 바뀝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분이 참 그림을 유명한 걸 그렸다. 네. 모나리자 같은 걸 네.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건 해가 갈수록 더 빛나고 더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과학하고 예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그 예술하는 분이 더 행복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학생들하고 해보곤 그랬는데 사실 그 옛날에 만들었던 거 지금도 쓰느냐 그러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네. 그 개발하신 것을 다시 이제 그 개량하신 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다 남겨놓으시면 예술적인 작품으로 찍고 그리고 하셔서 그러면 이 품종은 짧으나 이 사진은 영원하다 뭐 이런 말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소화되는 게 아니고 네. 새끼 나오더라도 네. 또 그거를 모체로 모체로 해서 또 개량해 나가는 개량해. 거니까 네. 일종의 막 살신성인하는 네. 그런 역할은 됩니다. 뭐 하나의 그러니까 밀씨 같은 오늘날 역할을 해요. 저희들이 이 무슨 식량이라든가 이런 그 채소라든가 이런 거에 혜택을 보고 새로운 품종을 접하게 되는 것이 다 이게 품종 개량을 개량하고 자꾸 이렇게 돼서 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렇겠죠. 거죠. 근데 그 품종 뛰지 개량을 못할- 하시다가요. 네. 이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유 힘들죠. 네. 그건 힘든 것이 네. 일종의 그 확률의 노름인데요. 아하. 지금 품종이 좋으면은 여러 가지 다른 형을 만들어봐도 지금 거보다 좋은 거에 나올 확률이라는 게 참 드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품종 개량 사업이라는 것은 이 큰 시설에서 이렇게 규모가 크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세워 가지고서 뭘 좀 해보더라도 거기서 목적하는 게 안 나오고 그리는 것 그게 제일 실망 사항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망한 얘기를 하나 더 네. 말씀드릴까요? 그 뭐 6.25 쪽에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린 참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네. 6.25 지나고 1.4 후퇴 쪽에 전부 종자를 소개를 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예, 근데 알곡은 그건 되는데요. 네. 감자니 고구마니 하는 거는 엄동설 안에 내놓으면 그냥 썼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두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까운 거 네. 그거 있어야 나중에 품종 개량도 하는데 다 없앴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천미유신 만들고 하나 또 이거는 이 다음에 참 좋겠다 하는 그 점 찍어둔 거 그것까지 썼고 네.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질 쪽이 그 시험장 생활을 할 적에는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네. 선생님 지금 그 6.25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놓고 가셨기 때문에 품종 개량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 또 그 6.25 때 많은 고생을 하셨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저도요. 그 6.25 때 어린 나이입니다마는 그 왜 그 1.4 후퇴 그 나가기 전에요. 이제 6.25에 다 폐허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이. 그때 이제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그 친구가 한 사람 살았어요. 근데 이 아주 돌을 잘 던져요. 공 같은 걸 굉장히 멀리 던지는데 어느 정도 멀리 던지냐면 저희들이 한 2배 정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연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친구가 야구 선수를 했다 그러면은 대단한 피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집이 어렵고요. 어머니하고 홀어머니하고 사는데요. 그때 뭘 밥
반찬으로 먹는가 보니까요. 하루 놀러 갔는데 소금을 그냥 이렇게 그 옛날에 그 호렴이라고 그럽니다, 있죠. 선생님. 네, 네. 그 이렇게 잘 정제되지 않은 소금, 예, 예. 네. 시꺼먼 그 소금을 그렇죠. 밥에다가 찍어서 예. 먹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뭘 좀 갖다 주고 싶은데 우리 집도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그때 새우젓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죠. 그거를 예, 예. 이렇게 한 종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사발을 갖다가 줬더니 아 이걸 다 주느냐고.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나 저희들이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요즘 어린 젊은이라고는 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집에 애들 보면요. 그거 아마 줘도 잘 안 먹을 겁니다. 이건 다 그래요? 네. 어디고, 네. 그 6.25라는 것이 그만큼 그 우리들에게 살기 어렵고 그리고 그 비참한 그 생활을 주었는데 품종에도 그런 걸 미쳤군요. 아, 그럼요. 네. 네, 아주 그 많은 그런 애로를 겪었죠. 혹시 만약에 6.25가 없었으면 그 품종 개량하는데 더 빨리 단축이 되고 그런 점이 있죠. 더 좋은 품종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뒤에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세계적인 겨루 같은 것이 많으니까 네. 또 그 뒤에는 또 다시 다 품종을 수집해다가 네. 다시 다시 일을 시작을 시작하고 하시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이어져 나온 거죠. 네.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개량을 하신 품종은 선생님 어떤 개량 품종입니까? 품종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품종 개량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전에 시험장, 지금 농촌진흥청 네. 이런 데처럼 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서는 그 힘듭니다. 네. 대학 같은 데서는 그거를 못 해요. 네. 근데 이제 절 보고 뭘 했느냐 하면 이제 품종은 이제 학교 쪽에는 저 시험장 쪽에는 그걸 했습니다만은 대학에 와서는 그 좀 이 재배 쪽인데 제가 한 거는 시험장 쪽에 하다가 좀 안 된 것을 그다음에 대학으로 올려 가지고서 좀 해본 것이 이 감자 농사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감자 농사한 것도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뭐래도 이 서울 전 고려대학으로 와서 그 고려대학 농대 농장이 그 종암동에 옛날 서울 상대 앞에 있었는데 네. 거기다 심어 보면은 전부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네. 벼고 보리고 뭐 다 쥐가 먹고 네. 새가 먹고. 네. 근데 감자는 다치질 않아요. 네. 요놈 알이니까 네. 새도 안 먹고 쥐도 안 네. 먹고. 네. 그래 그 감자 왜 누가 감자 했냐면 사실은 그래서 감자를 했죠. 네. 그 이 얘기는 지금 있는 분들한테는 다 여건이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옛날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보다도 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찾아서 한 그런 좀 쓰라림이 있었는데 그 옛날 사람 생각할 적엔 좀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걸 좀 봐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자 연구로 선생님이 저 박사 학위를 예. 취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 선생님 감자 어떤 면을 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예, 감자의 이제 일반 농사 쪽보다도요. 네. 일반 이제 봄에 심어서 여름에 캐는데 네. 그제 저희들이 해본 거는 이렇게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캐는 거. 네. 그걸 먼저 가을 재배니 추작이니 네.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그게 왜 그런 걸 생각하게 됐냐 하면은 씨 감자로 쓸 적에 가을 재배한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세력이 강하고 네. 또 둘째로는 감자 여름에 캔 거는 이제 겨울서부터 자꾸 싹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용하기가 힘든데 네. 가을에 캔 거는 그 이듬해 뭐 늦봄까지도 싹이 안 싹이 안 트거든요. 납니다. 그런 네. 이용면. 네. 그래서 그걸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감자는 그놈이 새로 캐서 수분이 많고 온도가 높은데도 싹이 안 트는 거는 네. 싹이 안 트는 요인이 있는 거죠. 네. 그 잠자는 거 휴면이라 그럽니다. 네. 요걸 효율적으로 깨쳐서 싹을 틔워야지 농사가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가 네. 막 그런 거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이런 방법을 쓰면은 막 확실하지 않겠느냐. 네. 막 그런 걸 좀 실험한 것이 막 농사에도 좀 도움되고 또 이제 막 그 연구 논문으로도 조금 막 이렇게 봐주고. 네. 지금 보면 막 부끄럽습니다만 아, 옛날 별 말씀을 얘기니까요. 하십니다. 선생님 저 그거 가지고 학위를 하나 얻었죠. 네. 그 대단한 업적이라고 주위에서는 그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아이, 정말 그리고
그 감자 농사에 대단히 그 혁신적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 지금하고 예전하고 그 품종 개량은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재배 기술의 차이도 있었습니까? 옛날하고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재배 기술도 선생님이 발전시킨 게 있으십니까? 그럼요. 네. 결국 뭐 이렇게 똑 떨어진 것보다는 네. 전작물의 그 재배법 개량에 막 이렇게 재료가 될 것들. 네. 그거 뭐 고구마 같은데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냥 싹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거름 주는 방법, 네. 또 어떻게 심느냐, 네. 뭐 이런 거를 그냥 말로 이렇게 쉽습니다만 그걸 생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그 연구 업적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거 해보고요. 네. 뭐 보리 농사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가령 어떤 방법을 하면은 좀 이제 효율적으로 증수가 되느냐, 또 기계화 재배 같은 거 하려면 이제 그때 그 움직이는 시절인 게 어떤 농사법이 거기에 알맞고 어떤 품종을 써야 되느냐, 뭐 그런 거 계속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좀 했죠. 네. 네. 그 일생을 그 농업 연구에 바쳐오신 분으로서 요 근래 이제 그 우리 이 나라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일하려 하는가? 예를 들자면 중화공업이라든가 섬유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그 공업 분야에 치중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선생님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뭐 저희들이야 농이라는 그 우물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중농 정책을 바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중공 정책에다가 심지어는 뭐 경농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이제 국가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럴 적에 사실 농업보다 공업이 빠를 거다 하는 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려고 그릴 적에 뭐 이 공에다 중점 두는 거 그런 거를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농이라는 산업은 거의 단적으로 사람의 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거기 표현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어느 시기고 절대로 그거를 경시하지 못할 거다. 네. 다만 예국의 예 같은 걸 보면은 우선 급할 적에는 중공으로 나가고 네. 공의 성장이 어느 단계로 올라가면은 또 중농으로 나가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네. 이런 그 말하면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것 같은데 어느 시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절대로 농을 못 버리고 또 농을 상당히 봐주고 발전시키고 이러한 그 기운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야 뭐 이 공학 박사도 세 끼 밥을 잡수셔야 뭐 연구가 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책임을 맡으신 분이다. 이런 긍지를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농업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보시는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그게 참 정의라는 게 아는 거를 어렵게 만드는 게 정의인데요. 네. 그 우선 얘기하면 옛날에 시험 문제에 잡초의 정의를 써라. 누가 그랬대요. 잡초 네.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쓸 수가 있나요? 네. 그 생각하다가 경작하는 사람의 허락을 안 받고 제멋대로 자라는 식물이 잡초다. 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예. 또 하나는 그 허락도 없이 가요의 무슨 가사에 자꾸 이용되는 게 잡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 네. 그래 농을 이렇게 그 정의를 하라면은 전 몇 가지 측면으로 우선 아까도 그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농이라는 거는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이게 분야다 하는 거 강조하고 싶죠. 네. 네. 그 하라라고 록페라 재단의 그 총재까지 지낸 분이 어딘가 쓴 거를 봤는데 그분은 이제 농업이라는 것을 이 지상 슈프림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것도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네. 그것뿐인가요? 네. 지금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환경 문제라는 게 절실해질 겁니다. 네. 농업은 그거를 보호하죠. 네. 또 농업이라는 게 그래도 자연의 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인간의 마음이나 몸이나 건실하게 하죠. 네. 전 뭐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게 이제 다만 업적으로 보면은 그게 힘든 데가 있죠. 네. 또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니까 공업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은 막 계절성이다, 자연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루는 게 농이다. 즉 농을 다루는 마음을 마참 이 농심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요. 네. 그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죠. 네. 흙이 바탕이거든요. 네. 흙을 사랑을 해야지 됩니다. 옛날 중국 사람이 이 흙을 사랑하면 흙이 사람을 먹여 키운다. 아하. 뭐 인애토, 네. 토양인 그런 네. 말을 썼는데요. 네. 그런 정신. 네. 또 식물도 네. 요거 식물이 뭔가 아쉬워하는 걸 알아야지 진짜 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분이 진짜 농사라는 게 뭐냐? 그건 식물하고 대화하는 거다. 대화를 하자면은 그 아껴야지 되고 네. 그러는 거죠. 네. 또 농사하는 분도 그래요. 지금만 물자가 풍부합니다만은 옛날 농학자도 그런 면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 중국의 어떤 분의 시에도 이 소반 위에 그 저녁밥이 그 알알이 전부가 그 신고의 산물이다. 이건 옛날 적에는 어른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책에도 써 있습니다. 네. 이런 막 그 농하는 사람의 노고를 알아준다 해지. 네. 전 한마디로 말해서 네. 농할 것 같으면은 본질이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네. 뭔가 그 아끼고 네. 그 사랑하고 이런 마음 이게 영리에 앞서서 그런 마음이 뭔가 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선생님 말씀에 아주 참 공감이 갑니다요. 그것이 농사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이제 참 저희들이 들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생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 그 바로 이 시간에 그 평생을 뱃을 위에 앉아서 배만 짜신 할머님 한 분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님께서 그 문화재신데 배를 짤 때 어떻게 짜는가 그랬더니 이분은 기술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배 한 올 한 올에 자기의 모든 정성과 마음이 거기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선생님이 식물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과 아주 똑 떨어지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공업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농사일도 대단히 과학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전자 시대로 간다 그러니까요.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시대도 우리나라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좀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이제 컴퓨터 이용 같은 거는 상당히 그 조직화된 얼마나 기업, 기계화 그러면은 네.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데서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 모양 같아요. 외국에서는. 근데 이제 당면 지금의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라면은 우선 그 농허구, 공허구가 발맞춰 나가는 그러한 방식. 네. 우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종합개발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농공지구를 뭐 한 100군데인가 설정한다 그러는데 전 그거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막 공 쪽을 보면 몰라도 농 쪽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농가가 비난하다는 것이 이 전업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수입을 농업에만 의존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농의 소득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공지구 같은 걸 만들어서 농업에서도 농사에서 남는 그런 노력을 공업 쪽에서 수익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농업 자체의 발전을 보더라도 기계화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농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는데 농업의 과학하고 이렇게 뭡니까 그 생산비 적게 들고 그리고 이제 이윤 많이 나고 하는 농업을 하자면은 그거는 기계화 농업이 필요한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농공 뭔가 좀 발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이 공학에 관심이 있고요. 뭔가 이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이 역시 식사하실 테니까 밥을 잡수실 때마다 이 농사하시는 분들의 고마움을 알고 이분들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농과 공이 어우러져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그 첨단 그 공학이라고 하는 유전 공학에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생님?
저는 그걸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네. 사실 그건 또 그거 하는 능력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게 잘 모르는데 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농학을 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네. 점은 지금 이제 품종의 수준을 자꾸 높여다 보면은 좀 맥힙니다. 참 네. 더 올리기가 힘든데 네. 그 유전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미생물부터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유전지를 마음대로 좀 바꾸는 거니까 잘하면 그 획기적인 업적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뭐 인터페론이니 인슐린이니 그런 걸 거기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네. 근데 그걸 농업으로 가져올 적에 그거에 뭐 우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심해야 될 점이 두 가지 전 있지 않나 봐요. 네. 하나는 농작물이라는 걸 생물적으로 보면 미생물이 아니라 고도로 복잡하게 발전된 그 생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유전지를 인공적으로 마음대로 바꾼다 하는 것이 참 오랜 연구가 있어야지 네. 그렇게 간단하게는 되기 힘들 거 아니냐. 그래서 함부로 할 것도 못 예, 되고요. 너무 네. 성급한 네. 기대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둘째로는 그게 농업을 이용할 때 농업의 본질이에요. 네. 어떤 분은 그 농업이라는 걸 생각을 할 적에 이걸 한 개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별을 갖다가 지금 옥수수만 한 거 한 5배 네. 크기로 만들었다. 네. 그럼 이삭도 5배로 커질 거예요. 네. 그럼 얼핏 생각하는 것이 벼이삭이 5배로 늘었으니까 소출도 5배로 는다. 이렇게들 네.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5배로 늘어도 네. 그게 동일한 면적에 똑같은 개체수가 들어가면은 5배로 늘 수 있는데 그게 안 그렇거든요. 네. 크기가 5배로 늘면은 숫자가 집어지니까. 대체적으로는 또 5분의 1밖에 숫자가 못 들어가고 이런 애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네. 농업이라는 것은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거. 네. 그래서 유전공학을 농업 쪽의 효과로 이렇게 말씀대로 하실 적에 좀 그런 점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선생님 여적지 그 연구해 오신 농사에 관한 얘기는 그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좀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유 뭐 후학들에게 늘 이 강의하시면서 또 대화하시면서 어떤 점을 가르치십니까요? 공부 이외의 것으로요. 공부 이해 쪽에는 글쎄 다들 말이 많은데요. 네. 저는 그 사은회 쪽에는 학생들이 뭔가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네. 하죠. 그땐 이런 이야기를 네. 그 많이 했어요. 네. 그 느끼는 게 제가 지금 볼 적에 확실히 사회 부조리라 이런 걸 생각을 할 적에는 결국은 공평하지 못한 데서 나오지 않나. 네.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위주 네.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을 하더라도 되게 난만은 그게 아니다. 네. 이게 힘드니까 뭐 이런 점을 좀 이렇게 그 바꾸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 그걸 표현을 해서 제 나름대로 문자를 써서 그 자기를 재는 그 자하고 네. 남을 재는 자하고 네. 똑같은 자를 써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평해라 하는 얘기죠. 네. 그 네. 공평하면은 역시 공평이라는 게 양심 쪽으로 가고 양심 쪽으로 간다는 게 사회가 명랑하고 잘 되고 그런 기본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게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말씀이군요. 그런 얘기를 네. 해왔습니다. 저도 아주 오늘 이 자리에서 참 값진 말씀을 아유, 들었습니다. 뭐려, 그. 자신을 재는 자와 남을 재는 자를 똑같은 자를 쓰라. 네. 그러니까 사심을 두지 말고 공평하라 이런 네, 말씀이겠죠. 네, 네. 네, 그게 뭐 모든 일에 그렇게 공평무사하고 그러면은 참 얼마나 사회가 명랑하고 좋아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이 뭐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보자. 결국 그런 얘기죠. 네. 뭐. 영농을 하겠다 하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선생님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게 참 힘든데요. 네. 영농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저는 그때 그래요. 네. 꼭 농사만 해라. 그 얘기는 하기가 싫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취향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인간이라는 건 자기 유리한 데를 찾아가는 본능이 있는데요. 네. 나는 농 짓는 것보다 도시에 가서 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근데 그게 확실하면은 그것도 좋다고 저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기왕 농사를 질 바에야 네. 농사를 질 바에야 떳떳하게 긍지를 가지고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당부를 하고 싶은 네.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이라는 건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참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농을 할 것 같으면은 네.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좋고 네. 또 농도 잘하면은 자기가 뚫수 나가는 좋은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거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아쉬운 건 도와달라고 그리고 네. 그래서 그 떳떳하게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 이렇게 그 좀 주눅이 들지 말고 좀 떳떳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이런 당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보태 말씀드리면요. 네. 전그 수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생활이 궁궐 적에는 수입하고 인간의 그 행복하고가 꼭 비례하지만요.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입이면은 반드시 수입이 더 많아야 행복하다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좀 그런 생각도 좀 곁들여서 해봐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뭐 제가 농이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당부하고 싶지요. 네. 그 자기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요? 선생님 지금 저도 말씀이 네, 그런 그렇게 생각을 뜻으로 해요. 들립니다. 네. 가족 관계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라 제일 많아요. 네. 그 아들 셋에 딸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 전에는 그 삼남이녀라는 게 뭐 보통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면은 큰 소리로 못할 그런 시점이 됐어요. 네. 네. 그 저 혹시 그 출가하신 따님이나 장가가신 아드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5 중에서 4이 치워졌어요. 아들들 네. 장가 보내고 딸들 시집 보내고 네. 나머지 지금 하나 있고 네. 뭐 그런 대로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이나 따님 댁에 가서는 하나나 둘을 낳으실 테니까 뭐 선생님 그거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실제로 네. 그 딸도 시집 간데 애둘 낳고는 더 안 낳고요. 큰 아들 녀석은 하나 낳고 안 낳고 네. 벌써 달라졌어요. 네. 선생님의 뒤를 잇는 그 자녀분은 안 계십니까? 이 농을 하겠다는 애가 없어요. 아하. 근데 의적, 약적, 공적 이런 걸 다 하고 네. 이건 없습니다. 또 네. 저도 애들한테 뭐 네. 꼭 농을 해라 네. 그런 걸 권장할 수도 없고 하기도 네. 싫고 네. 저 좋아가는 길로 네. 맡겨두는 자신이 거죠. 원하는 길이 제일 좋은 네. 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밭농사 이어서 발전시킬 만한 그런 그 후계자가 있었으면 그런 딴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약학하시는 분이 계신 모양이죠? 딸이 약학을 했어요. 아 그러면은 잘 됐네요. 뭐 농약을 좋은 것을 개발. 네. 얘는 네. 그 농약 이게 동식물의 약이 아니라 사람의 약을 네. 아 그러면 또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 또 좋은 약을 또 이렇게 네, 만들어서 이 병 안 나시게 해주는 것도 네. 좋은 일이겠죠. 이게 전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키는데 아마 소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큰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제가 해온 거는 그래도 이제 실험을 위주로 한 건데 네.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강의 좀 충실하고 학회 활동도 그냥 해야겠지만은 주로 이제 책을 뒤지는 쪽, 네. 또 가능하면 책을 좀 쓰는 쪽, 그저 이렇게 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해볼까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뭐 지금도 부탁받아서 책 같은 거 하나 쓰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부탁해 주신 분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후학을 위해서. 네. 오늘 선생님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참나. 네. 여러분 저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정직하다는 말이겠죠. 정직한 산업을 하는 이 농사 짓는 분들은 또 말할 수 없이 정직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덕을 우리가 늘 보면서 아침 저녁 그리고 또 점심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의 노고라든가 저희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해 주는
곡식을 주는 분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